소금은 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소금은 몇 가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소금이 아주 뭐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그 소금은 뭐 딱 분류를 하면은 정해져 있어요. 천일염, 그리고 암염, 그리고 정제염, 그리고 이것들을 가공한 소금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 또 해양 침충수 소금이라는 별도의 뭐 카테고리 소금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마트에 가보면은 천일염과 정제염 그리고 이걸 가공한 꽃소금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분표를 보면은 대충 비슷해요. 염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네랄 함량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해외를 나가보게 되면은 해외 나가면 의외로 중국 소금들이 많아요. 그 마트에 팔리는 거 보면은 싸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소금들은 나름대로 뭐 공정을 거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깨끗함이라든가 이물질 함량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해줄 필요성이 그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미네랄 함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소금은 다 제조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미네랄이라고 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만들어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소금이 완제품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마그네슘은 그 음식에 넣었을 때 쓴맛이 나니까 얘가 들어가면 쓴맛이 나는 음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간수 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간수가 마그네슘이에요. 그걸 제거를 해야지만 쓴맛이 안 나니까 우리가 먹는 소금들 대부분 다 그걸 다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성분상으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천일염이라고 해도 지금 마트에 팔리는 것들은 다 세척을 대부분 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 함량 같은 경우는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품질의 안정성은 있다. 근데 그 미네랄 함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 과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소비자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미네랄이 제대로 든 소금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들 미네랄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성분표를 보면 되는데 성분표도 다들 안 붙여놨어요. 제가 만든 소금은 성분표를 붙여놨는데 다른 소금은 성분표를 안 붙여놨으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뭐 평소에 드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진짜 건강을 위해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제조 회사도 좀 확인을 해보고 어디서 누가 만드는지 좀 확인도 해서 자기에게 진짜 맞는 소금을 찾아서 드시면은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금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파는 소금도 그런데 나라마다 보면은 소금 만드는 기준 방법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보통 천일염 하면은 다 같은 천일염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천일염과 중국에서 만드는 천일염과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만든 천일염이 다 만드는 방법들이 달라서 성분표들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나 이제 그 대별되는 게 이제 중국의 천일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이제 보통 서해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중국도 서해 바닷물로 만들라고. 중국이 황해 동해지만 우리의 서해잖아요. 같은 바닷물로 만든 우리가 중국산 천일염 사람들이 고기를 절레절레 젓는단 말이죠. 그건 안 좋은 거야. 왜 똑같은 바닷물로 만드는데 중국산 천일염은 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우리나라 천일염은 나름대로 좋다는 평가를 받을까? 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천일염은 염전의 물의 두께가 한 1cm 정도 돼요. 그런데 중국은 한 1m 돼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금 만드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중국은 6개월, 1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5일 동안 빨리 만들어서 이제 딱 그 필요한 NaCl 딱 빼가지고 만들고 그런 6개월, 1년 걸리니까 그 동안에 호수처럼만 1m라는 거 호수잖아요. 쌓여놓고 기다리는 거. 우리나라는 보름이 되는데 그 보름만 마르자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 이제 마르면 또 물 넣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만들어진 소금의 층층마다 성분도 따르고 지저분한 뻘물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에도 이거는 법적으로 유통하면 안 되는 소금이라고 해요. 이 공업용이야 이렇게 쓰는 거지. 식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갖다가 세척을 다 해서 건조도 하고 그다가 요구들하는 미네랄을 첨가를 해서 이게 유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공정이 힘들고 비싼 비용이 드니까 그걸 안 거치고 그냥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나라에 또 값이 싸다는 이유로 가져와 유통시키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중국산 소금하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됐던 거죠. 이렇게 나라마다 소금 만드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소금을 먹을 때 이 소금은 누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좀 확인하고 먹으면은 보다 건강한 소금을 찾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미네랄 든 게 좋겠죠. 우리가 천일염 갖다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죽염 갖다 하시는 분도 용융소금 갖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양한 게 있는데 물론 자기들의 그 입맛과 경제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따라 맞춰서 구입해서 드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속을 먹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트륨 먹으려고 이거 먹고 있는지 미네랄을 골고루 챙겨 먹으려고 이 뭐를 먹고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미네랄이 제대로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가지고 미네랄 워터를 만들어서 먹는 게 훨씬 우리 몸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격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나는 값이 싼 걸 가지고 찾겠다 하면 그걸 사다 드시는 거고, 나는 좀 비싸도 나는 뭐 값이 비싼 게 최고야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게 진짜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어서 내 몸에 맞는가라는 걸 생각하고 드시면은 훨씬 좋은 미네랄 워터를 찾아서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미네랄 소금 사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마트에서 파는 소금도 미네랄 소금이라고 이름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소금도 사실 미네랄 소금 맞아요. 나트륨도 미네랄이니까 나트륨만 가지고 있는 소금도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아연이나 뭐 굴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걸 미네랄 소금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분표를 좀 확인하면 좋은데, 마트에서 파는 소금들은 그런 성분표들이 안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 어렵죠. 인터넷에서 치면은 이제 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들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미네랄 소금이 없는 게 많아요. 뭐 비교나 내려 염도 97%짜리 미네랄 소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97% 이상으로 돼 있어요. 97% 이상이라는 거는 98도 되고 99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에서 99를 빼면 1이 남잖아요. 거기서 뭐 수분 빼고 뭐 하면은 사실 다른 미네랄 함량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소금이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를 따져가지고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트에 가면은 소금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식품의 기준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마트에 파는 소금들 우리나라는 식품 기준을 다른데 지켜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천일염이라 하는 것도 큰 뭐 20kg, 30kg짜리가 아니고 1kg, 2kg짜리는 다 세척해서 다 기준을 통과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들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 꽃소금이 됐든, 꽃소금 같은 게 또 뭐 수입 소금하고 천일염 섞어서 만든 거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주 소금 같은 경우는 100% 정제염이기 때문에 미네랄 함량 적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통과하기 때문에 먹는 데는 다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미네랄 함량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마트에서 사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천일염 사서 드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트에 가면은 다양하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소금에 좀 진심인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보면은 소금이 종류가 몇 가지 없어요. 소금, 일본도 소금 종류는 많아요. 근데 일본 소금 종류는 만드는 지역과 뭐 바닷물과 만드는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이지 성분을 보면 대중소이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지지고 볶고 뭐 굽고 뭐 녹이고 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는 거죠. 왜 이런 방법들을 시도를 할까?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천일염이 우리나라의 전통 소금 제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천일염이 전통 방식이다, 죽염이 전통 방식이다 막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전통 방식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일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한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190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도입된 게 천일염이에요. 죽염은 나온 지 한 40년 뭐 이렇게 좀 된 소금이에요. 근데 무슨 전통이고 무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소금을 먹었느냐? 자염이라고 해서 끓인 소금을 먹었어요. 바닷물을 약간 농축한 다음에 그걸 끓여서 결정화시킨 소금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끓이게 되면 입자도 상당히 자라요. 그 나름대로 또 맛도 괜찮고 이런 소금인데,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집어삼키고 중국으로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은 이제 군인들에게 먹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화학공업의 기초 원료가 되기 때문에 소금이 무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천일염이 잘 안 돼요. 왜? 일본은 태풍이 무지 많이 와요. 여름엔 되게 습해요. 그리고 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일염 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소금 부족에 시달렸던 나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청일전쟁에 이겨서 대만을 이제 뺏었단 말이죠. 그 대만에 가보니까 염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를 갖다가 내버리는 한국에다 이식을 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염전의 천일염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일염이 대량을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 전에 먹던 자염은 밀려난 거예요. 왜냐하면 단가가 워낙 싸니까. 근데 문제는 천일염을 갖다가 먹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왜? 맛이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갖다 놨더니까 물이 줄줄줄 흘러내린다. 이게 뭐냐, 이제 간수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간수 안 빼고 팔다 보니까 쓴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간수 안 뺀 거 갖다 쌓아놓으니까 여름이 되면은 습기를 빨아당겨가지고 물이 줄줄 흘러 간수가 빠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간수를 빼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굽는 거예요. 구우면은 이 간수 성분들이 성질이 좀 변해가지고 쓴맛도 좀 줄어들고 물이 줄줄 흘러내리지가 않게 돼. 보관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굽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염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 천일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간수의 쓴맛과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굽는 것과 죽염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던 이유죠. 물론 죽염은 뭐 9번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신비로운 게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뭐 점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 하여튼 뭐 그래도 뭐 좋다고 드시는 분이 있으니까 뭐 그분들의 선택의 문제고 어쨌든 그 소금들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천일염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일염 쭉 처음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천일염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뻘에서 만들었거든요. 뻘에서 한번 속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긁어 먹으려면 뻘이 흙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천일염 식용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정제염 개조 기술을 들어와서 정제염으로 만든 소금을 먹어라. 그럼 천일염 업자들이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건 절인 용도로만 써라. 그리고 진짜 이걸 식용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수입 소금하고 섞어서 물에 녹여서 씻어서 다시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꽃소금 제제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제 천일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구운 소금 죽염, 꽃소금 제제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판이 나온 거죠. 장판을 바다에 가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해달라고 해서 식용으로 됐고 그래도 이게 장판이 나중에 환경 호르몬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타일을 까는 타일염 시대로 바뀌어서 갔는데 어떤 분은 타일도 이거 문제가 있다. 옛날로 돌아가자. 투판 흙으로 돌아가자. 투판염은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뭐 천일염도 있고 도자기염도 있고 투판염도 있고 구운 것도 있고 죽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염업자들이 천일염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9번 지지고 볶자. 용융 소금업자들은 천일염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열을 가해서 녹여서 나름대로 불순물 제거한 소금을 만들자. 이렇게 진짜 아주 다양한 소금들이 꽤 나오게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미네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수분과 미네랄을 제대로 살린 소금은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죽염은 9번 지지고 볶고 하면서 미네랄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미네랄은 하느님만 있어 못 만드는 거죠. 9번 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9번 굽는 거에 대나무나 뭐 진흙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거는 있겠지만 순수하게 열에 의해서 변화되는 미네랄은 없다. 용융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열 천도로 뭐 용융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게 생기진 않아요. 있는 게 없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용융소금은 거의 순수소금에 가까운 미네랄 함량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다의 미네랄 살린 소금을 만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소금 만드는 회사도 생겼죠. 바다의 미네랄 100% 살린 소금 만드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금을 참겨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뭐 각자의 주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소금을 만드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선택지가 그만큼 넓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잘 선택해서 자기 몸에 맞는 내 건강에 맞는 소금을 선택해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